도대체 우리가 왜 창업이라는 남들이 가지 않는 아주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가? 일단 제가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발굴이라 하면 사실 커피챗으로 주로 하는데요. 제가 1월 달에 새로 만난 사람이 16명입니다. 파운더스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1대1 커피챗을 정말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요. 그래서 이제 잠재력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사업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라고 한다면 이제 SNS 채널을 기획하고 BM을 붙여서 수익화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기획사인데요. MCN보다 저는 사실 연예기획사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MCN은 조금 더 이제 성장한 크리에이터들의 광고 중개업이나 아니면 매니징 쪽을 한다면 저희는 아예 0부터 육성하는 연예기획사에 살짝 가까운데 이게 크리에이터 제로 투 원. 저희는 창업가로서 제로 투 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두더지에서 하고 있는 일은 크리에이터의 제로 투 원을 돕는 일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 질문을 한 게 왜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제 인생부터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다름이 아닌 스토리라는 한 글자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왜 이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 3회 새벽 6시 이게 제가 축구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월수금 아침 6시에 학교 가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2시간 동안 맨날 축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축구를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것까지는 아니고 축구를 잘했던 사람이냐 학교 축구부에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게 대화의 티켓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남중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남중까지는 아니었지만 옆에 여중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성비가 3대1이었는데 축구를 못하면 안 껴줍니다. 대화에 안 껴줍니다. 서열 약간 자연 상태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서열이 있는 것 같고 축구를 잘하면 이제 그 노는 친구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토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했고 그게 축구였던 거죠. 드라마 너목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당시에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드라마인데요. 저 수업 시간에 몰래 봤습니다. 근데 몰래 본 게 혹시 이렇게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복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귀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척하면서 보는 비정상적 행위를 했고요. 중국어 시간에 이걸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려서 핸드폰 뺏기고 많이 혼났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드라마에 되게 미쳐 있었어요. 컨텐츠, 스토리 이런 게 너무나 저한테 강렬하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그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뭐 그거에서 영향을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스토리텔링이 항상 저한테 큰 임팩트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사진을 가져왔는데 고등학교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인생의 첫 퍼스널 브랜딩을 해본 경험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맨날 축구만 하고 노는지라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처음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뭐 맨날 떠들고 야자 시간에 남 괴롭히고 뭐 이런 사진인데 저희 학교가 사실 공부를 그 당시에 좀 잘했던 학교라서 저희가 이제 입학을 하고 30명 대상으로 국어 선생님이 전교 1등 해본 사람 손들어라고 했을 때 23명이 손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교 한 300등 했었어요. 그래서 손에 들 수 없었고 그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이제 전교 5등을 하고 아무튼 간에 역전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좀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의 스토리텔링을 처음으로 하게 되고 역전이라는 키워드, 공부 못했던 애가 축구만 좋아하던 애가 그래도 공부라는 걸 해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학생회 부회장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제가 졸업식 때 사회 보는 사진입니다. 저기 그 졸업식 때 사진 저 여자분 있잖아요. 저 여자분이 찍어준 사진인데요. 대학교 와서는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국 활동을 했어요. 아까 이제 스토리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영화만큼 사실 스토리를 잘 담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진로를 영화 감독으로 당시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세교육방송국이라고 저희 학교 방송국이 상당히 빡센 곳이 있는데 거기서 PD 역할을 하게 됐고 이건 제가 연고전에서 그 럭비 빙구 생중계를 하는 사진입니다. 네, 고연전 아니고 연고전. 네. 여기 이제 또 연기도 했습니다. 네. 로맨스 코미디의 어색한 남주 역할로 연기를 했는데 발연기상 2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왜 영화 감독이 하고 싶었냐면 스토리에 미치는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뭔 생각을 많이 했냐면 영화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현생이 물론 재밌고 뭐 술도 많이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랬지만 영화처럼 사는 것만큼 그렇게 필터가 뭔가 황금빛 필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일 영화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영화를 맨날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미쳤던 드라마는 또 오해영이고 이걸 10번 정주행했고 모든 대사를 또 분석하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선배들한테 받았던 피드백은 너 평생 TV 한 번도 안 보고 살았냐? 너 영상 봤을 때 충격적이더라 라는 피드백이었고, 사실 지금은 그런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방송국 문화가 원래 좀 빡세가지고 사실 저는 이때 좀 제 예술적 한계, 미적 한계에 대한 좀 많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영화는 내 길이 아니다. 그나마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이라도 역전이라는 키워드로 성공해 왔던 게 뭐지? 근데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황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고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저를 알게 된 분들은 이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저는 고시원에서 행정고시를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주 70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이거는 신림동에 있는 카페에서 넉놓고 이렇게 있는 사진을 친구가 찍어줘가지고 찍은 건데, 이 시간 동안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짜투리 시간마다 또 계속 드라마를 봤어요. 그때 봤던 드라마가 이 하와이 몇 유어 마더라는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재밌는 미드입니다. 근데 이 미드가 66시간 러닝타임인데 그냥 싹 다 외워버릴 정도로 정말 정주행을 많이 했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고시생활하면서 공부를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짜투리 시간마다 다 봤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계속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했던 엄청나게 멋있는 대사가 이 대사예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하기 좀 읽진 않을 텐데, 아무튼 비이성적인 사랑이라는 행위를 인간이 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게 연인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사랑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진로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비이성적일 정도로 맹목적인 게 없다. 나에겐 그게 뭘까? 라는 생각을 당시에 많이 했고, 이런 생각이 결국 제가 이제 공부를 그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다지 공무원의 뜻이 있지도 않았고, 공부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고, 잘 맞지도 않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공부를 접고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4명으로 시작했는데 2명은 지금 나가셨고, 아직 그 옆에 친구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두더지입니다. 이게 서울대 미대생이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두더지가 처음에 했던 사업인데, 의류 대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대여업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옷을 못 입거든요. 근데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여성 의류를 대여하는 미친 짓을 합니다. 네. 창업을 시작해서 이제 여기 상장 옆에 선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IR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상 받는 건 여기 다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앞에 앉으신 여자분 중에 이제 정신아 카카오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랬습니다. 현실은 그냥 이때 당시 코로나여가지고 마스크가 옆에 있는데 그냥 너무 상황이 안 좋았고,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류 대업을 하는지라 제가 그다지 큰 엄청난 사명감,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맹목적으로 쫓을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이제 동대문 이제 야간시장, 뭐 주간시장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의류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사기 몇 %일 때 우리가 BEP를 넘길 것인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계산들을 하고, 대여 업체를 논현동에 있는 곳을 2주간 100곳 이상 그냥 여름에 달려다니면서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A4 용지 하나 들고 쳐들어갔고. 근데 여러분 혹시 논현동에 있는 의류 대여 업체들이 정체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그때 가서 알게 됐는데, 이제 속되게 말하면 이제 술집에서 근무하시는 여자분들 옷을 대여하는 곳이었어요. 선수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샌님이잖아요. 공부밖에 안 하다 온 대학생이 와가지고 저런 사업하겠다니까 제가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네, 완전 개무시 많이 당했고, 아무도 짜게도 쓸데없는 사업기획, 매출 10만 원도 안 나고 도대체 내가 왜 옷을 대여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닌데, 비이성적으로 맹목적으로 쫓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미치는 건 뭘까?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키워드인 스토리를 다시금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때 2022년도인가 3년도에 적은 건데, 누구에게 있는 1만 시간을 브랜딩해서 또 큐레이팅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자, 그걸로 전환하자 라고 해서 당시에 멘토링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처음으로 매출이 조금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게 그 멘토링 플랫폼의 그 홈페이지 UI이고요. 여기 이제 유퀴즈 나오신 의사분을 또 운 좋게 섭외를 했어요. 그분이랑 또 친해지면서, 그때 당시 코로나였는데 병원 가가지고
그 진료하는 거 현장을 또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튼 이런 걸로 멘토링 관련 콘텐츠 사업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했지만 크리에이터분은 전부 이탈했고 팀원도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전부 나갔는데 당시에 이제 팀원이라고 지분을 그때 준 건 아니었고 주로 이제 월급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월급이 밀리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팀원들이 기다려준 거에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그냥 한시 바삐 돈을 버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신촌 역할매기거든요.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 가져온 건데 아무튼 여기서 알바를 뛰고 신도림에 있는 육회야라고 육회집이 있어요. 여기서 새벽까지 마감 알바 뛰면서 그걸 과외 3개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참 무서운 날이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진짜 느꼈던 것 같아요. 이때서야 비로소 사업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나름의 포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를 하면서 2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내가 너무 부족하다. 잘하고 있는 회사 가가지고 인턴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그때 연대 선배님 중에 유니브라는 회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인사이더스 소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 진짜 돈 안 줘도 되니까 제발 잠깐만 일하게 해주세요. 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커피챗을 했는데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첫 특별 채용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한 6개월가량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했던 업무는 교육 크리에이터를 브랜딩하고 사업화하는 업무였어요. 사실상 제가 지금 하는 업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MCN이라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좀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좀 오만하게 하고 있고 대부분 중개해주고 편집해주고 매니징해주는 업무지 크리에이터를 0부터 기획하고 육성하는 아이돌 기획사스러운 업무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무구조가 조금 더 충분히 건전치는 않다라는 저만의 해석을 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했던 게 로스쿨 시험을 본 겁니다. 리트를 이때 봤고요. 아버지가 또 사법고시를 3년 반 준비하셨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지고 시험 봤는데 운 좋게 좀 잘 봐가지고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쿨을 다니면서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등록금 엄청 비싸거든요. 한 학기에 1,000만 원 가량 해가지고 생활비는 제가 벌었어야 됐는데 그때 생활비를 벌려고 또 콘텐츠는 제가 그나마 할 줄 아는 영역이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또 리트 법학 적성 시험 강의하는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고 8주 완성 언어이해 기출 체화반이라 해가지고 언어 강의를 코호트 그룹과의 형식으로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구독자가 100명일 때부터 벌써 생활비가 벌렸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벌렸고 영상 20개가 되니까 잘 벌릴 때는 뭐 월에 한 거의 1,000만 원까지 벌릴 때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 이때 영상 20개밖에 안 올렸거든요. 진짜 대충 올렸어요. 영상 제가 이제 갤럭시 탭을 켜가지고 영상 업로드까지 총 드는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15분 만에 영상 하나를 그냥 찍어냈어요. 근데 그렇게 20개밖에 안 했는데 꽤 매출이 잘 나왔고 지금은 좀 제대로 저희 팀원분에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위임을 아예 해버려가지고 월 1,200만 원 정도 매출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아직 4,000명밖에 안 되고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도 달성을 못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다시 돌아오자 해서 이런 훌륭한 팀원분들을 모셔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함께했던 팀원이에요. 저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만든 친구인데 아직 그 비밀번호 그대로 가고 있고 함께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0부터 키워드렸어요. 구독자 0명인데 여기 거의 1만 됐고 여기 1만 넘었고 여기는 아직 키우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꽤나 사업화에 나름대로 좀 뭔가 성공적인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있는데 사실 뭐 자랑스러운 지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잘 해야겠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희랑 함께 수익화에 도전하는 크리에이터들의 75%가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화에 성공한다는 점. 이건 사실 신사임당 중앙교도 못 내는 지표거든요. 그리고 본질독해 채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리트 채널 기준으로 구독자 1000명당 매출 1,300만 원 정도 만든다는 거. 네.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제 스토리를 풀어드렸는데 항상 컨텐츠나 스토리라는 키워드로 좀 엮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전기수 아저씨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컨텐츠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결론은 그겁니다. 왜 이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가? 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무언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맹목적일 정도로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니까 비정상적인 창업이라는 걸 하는구나. 그래서 돈의 액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냥 난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런 좀 레슨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함께 크리에이터에 도전할 사람 혹시 있다면 극진한 대우를 해드릴 테니 저에게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제일 많이 보시는 영역이 모두가 다 카톡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 같은 게?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스토리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제가 이제 파운더스 면접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훌륭한 스토리는 역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였으나 B. 근데 A가 좀 더 낮은 지점, B가 좀 더 높은 지점에서 성장형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을 선호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확실히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너무 스토리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은 저도 옛날에 유튜브를 했었고 실버 버튼까지 받았는데 200만 원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1000명당 매출이 1,300만 원까지 벌리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사업 형태를 유지해서 공적으로 한 3년 혹은 5년 뒤에 그리시는 태민님이 그리시는 좀 이상적인 이 사업의 완성된 모델이 어떤 건지 또 두 가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번에 창훈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게 코어트 강의였던 거고 다른 크리에이터들은 자기만의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AI 유튜버를 한다고 하면 뒤에 외주 개발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백엔드에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알고리즘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이 현대사회가 굉장히 파편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은결핵처럼 뭉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작은 집단으로 주인공은 크리에이터다. 그래서 주인공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소비하는 거고 사람이 24시간 살아가면서 컨텐츠든 재밌는 거든 나의 인생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위에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어로케이트하는 싸움이냐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게임을 많이 했으면 유튜브를 덜 보고 오늘은 감스트를 많이 봤으면 침착맨을 덜 보고 이 시간 자체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크리에이터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거기 안에서의 경쟁은 더 심화될 거고 개개인이 나의 어떤 재밌는 시간을 쓰기 위해서 어로케이트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 늘어나면 그 개개인의 어떤 이 수익이든 본인이 지금 내고 있는 지표에든 그거의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더더욱이나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형 그리고 커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지속 가능성을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게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성.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그 소규모 그 주인공들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강력해질 거라고 저는 미래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찐팬들 한 100명, 200명만 모은다면 한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기라는 게 있고 사업도 그렇지만 크리에이터는 더 짧거든요. 그 생애 주기라는 게 10년 동안 잘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사실 미스터 비스트 말고 많이 없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연예 기획사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가 이제 대가리가 커지고 좀 자아가 세지고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겠는데 이랬을 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나 나가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체계라든가 그런 크리에이터를 붙잡을 만한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는지.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해서 계약서도 막 검토해보고 사실 좀 법적인 트러블도 있어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갈 사람을 붙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은 뛰어날지 몰라도 사실 사업 기획까지 다 담당하는 거는 한 인간으로서의 역량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문제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좀 밑에 뒤에 그림에도 있는데 이제 저분들 다 지금 소속된 크리에이터 분들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 보시면 외사학과 성합대교와 창학자태고 교육하기 때 약간 이제 제가 보기에 소위 공부 잘하는 분들이 저기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지금 하고 계신 MCN 자체가 약간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 약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건가요? 콘텐츠가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랑 에듀케이션. 근데 저희는 주로 교육 쪽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분들이 관리하는 또 크리에이터들이 더 있거든요. 그분들은 50대 분도 계시고
전혀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